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저희가 추석 특집을 맞아서 IPO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IPO 시장, 이제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 참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른바 IPO 대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나도 공모주 투자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반적인 일정 소개해드리고 과연 또 투자 전략이나 그리고 투자할 때는 주의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한국거래소 관계자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하반기 IPO 시장에 대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김병률 상무 그리고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IPO 시장이 이제 뜨거운 것 그리고 관심이 많은 것들은 두 분 합쳐서 또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IPO가 뭔지는 개념 정립부터 한번 하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무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IPO란 비공개 기업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주식을 매각하여 기업의 소유권을 분산하고 기업의 경영 상황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보통 IPO와 상장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상장은 거래소의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서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IPO 과정에서는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가 이루어지고 이때 많은 청약 자금이 몰리는데 최근 IPO 건수가 증가하고 소량 기업의 IPO가 이어지면서 IPO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IPO는 좀 나랑은 좀 상관없는 얘기로 예상을 했다가 특히 지난해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참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사실 상반기 때도 기대감이 컸지 않습니까? 좀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예,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코스피 시장의 IPO 기업 수는 한 5개 정도, 그다음에 공모 규모는 한 4,300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실적만으로 본다면 규모는 좀 비록 작지만 통상 하반기 IPO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빅딜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년 코스피 시장 IPO는 10년 이후에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IPO 특징을 한 2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투자자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대형 IPO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산바켓, 삼성바이오로직스, 넷마블 등 공모 규모 1조 원 이상 IPO가 연이어 예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우량 외국 기업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게 됩니다. 글로벌 브랜드 바켓을 보유한 미국의 두산바켓이 다음 달에 상장이 되고 베트남의 LS전선 아시아와 화성엔터프라이즈 등 코스피 시장을 앞두고 공모 전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핫한 기업들이 방금 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산바켓부터 해서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넷마블 여러분들도 참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고 실제로 시장에서의 기대치가 계속 좀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반면에 약간 민감할 수 있는 얘기는 이민재 기자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IPO에 이렇게 기업 공개를 통해서 공모주 투자도 많이 일어났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해당 기업에 대한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어떻게 좀 취합이 됐던가요? 일단은 아까 상무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코스피가 상반기에 5곳 그리고 코스닥이 15곳에서 총 스펙을 제외하고 20곳 정도가 상장을 했거든요. 공모 규모로 따지면 거의 1조 원이 되기 때문에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70%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주가 수익률이 30%로 괜찮지만 이제 전년 동기 수익률과 비교하면 그때가 한 52%니까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대표적으로 현재가 기준으로 보면 대림 CNS 수익률이 마이너스 28%, 레이언스가 마이너스 19%, 동양파일이 마이너스 15%, 그리고 JS 코퍼레이션이 마이너스 10% 등 또 몇 개의 기업들이 지금 주가 수익률이 좀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또 이 공모 주식들에 대한 수익률이 조금 부진하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일단은 실적 자체가 상반기에 이들 기업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향후의 모멘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낙관하기 어려워서 이 부분을 조금 주가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대림 CNS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159억 원 2분기요. 이게 또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한 1.3% 줄었거든요. 또 수익률이 한 43%다라는 혜태제과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실적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상반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하락을 했고요.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혜태제과에 대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분기 역시 그 영업이익이 한 20%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의미 있는 외형 성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뭐 증설 물량 이런 소화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은 힘들 것이다. 이런 분석이 상반기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아무래도 상반기 최대였던 호텔 롯데가 또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빈 부분도 아무래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떤 주가 수익 비율, PER이나 이런 것들과 예상 실적 기준을 비교를 해서 그 조금 신중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부진했던 요인도 있을 테고 물론 전반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30%대긴 합니다만은 지난해 또 맛본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낮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또 나오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다 보니 이제 상장 승인 심사 과정이나 IPO 방식을 좀 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IPO 추진 절차랄지 어떤 변화 사항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상무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IPO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그 IPO를 원하는 기업들이 증권사를 IPO 주관사로 선정해서 거래소의 상장 요건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거래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소는 거래소 상장 그 해당 기업의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서 상장 승인을 하게 되고요. 상장 승인이 된 다음에는 이제 감독원에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 절차를 거쳐서 최종 거래소에 상장하게 됩니다. 네. 거래소 상장 심사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장 심사는 형식적 요건과 그 질적 요건으로 구분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청한 기업의 그 계속 기업으로서의 그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개 기업으로서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적정한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상장 심사 요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업 공개 IPO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 예측 이후에 공모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얘기가 많은 것이 그렇죠. 이 공모가가 이 기업에게 맞는 거냐, 이게 적절한 거냐, 어쩔 때는 너무 높게 나타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 기업 가치를 봤을 때는 참 좋은데 공모가가 좀 예상보다 하회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산정 기준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하고 거래소하고 또 IB 업계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아마 9월 말쯤에서 정부에서 아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 아마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의 다양화에 대해서 역시 변화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요. 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팩트 확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상무님께서도 얘기하시지만 지난 5일에 그 임종용 금융위원장님께서 직접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재차 강조를 했거든요. 네. 원래 9월 중에 어떤 그 IPO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공모가 산정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화하겠다, 뭐 적자 기업을 좀 상장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9월 중에 이에 대한 좀 근본적인 구체적인 대책들이 나오면서 또 하반기에 어떤 IPO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아마 유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적자 상장 기업이라든지 뭐 시장 조성 의무 부담 이런 것들은 증권사들이 조금은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아마 이 부분은 또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고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현재는 아직까지는 수요 예측을 통해
통해서 공모가가 선정이 되는데 오늘도 뭐 대표적으로 그 한국투자증권이 LS전선 아시아에 대해서 지금 수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그제 끝냈고 오늘 아마 결과 발표를 이제 곧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볼 때 당분간은 좀 공모가가 그 기존의 방식대로 가지만 이제 9월 이후에 대책 발표가 나게 되면 좀 변경이 있을 것이다. 뭐 경매 방식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변화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개인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 입장이 있고 또 인수증권사 측에서는 또 할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산정하는 게 참 골머리를 많이 앓을 수밖에 없는 절차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최선의 방법으로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IPO 시장에 대해서 큰 그림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에 IPO를 앞두고 있는 IPO 대여들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도은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40여 개 기업들이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형급들은 물론이거니와 코스닥에 상장하는 중소형 기업들도 굉장히 이름을 많이 올려놓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대가 되는 기업이죠. 늘 얘기가 나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월 달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8월에 이미 상장 예비 심사가 청구가 됐죠.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공모대금은 현재 3조 원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마켓도 두산그룹주 상승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9월 8일에 증권신고서가 제출이 됐고요. 10월에 상장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청약이 진행이 되는데요. 9월 22일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모두투어리츠도 역시나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9월 13일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넷마블 게임즈도 9월 상장 예비심사 청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화성 엔터프라이즈, 아디다스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기업이죠. 9월 21일에서 22일간 청약이 예정되어 있고요. 10월 초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이미 상장 예비심사가 통과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호전실업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상장 예비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JW생명과학도 9월달 상장 예비심사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덴티움과 코엔스는 3월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가 됐습니다. 코엔스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보니까 아직까지 관련된 내용이 전해지고 있지 않아서 좀 우려감을 갖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헨즈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코스닥 시장에 한번 상장을 시도했었던 기업입니다. 8월에 상장 예비심사가 청구가 된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상장 예정되는 기업, IPO 예정되어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끝났고요. 상장이 9월 20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산 INT는 7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10월 상장을 예정해 두고 있고요. 잉글 우드랩과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도 역시나 10월, 또 10월 중순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HCT도 9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황이고요. 이어서 10월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세기 차륜 같은 경우에는 9월 11일과 20일에 거쳐서 수요 예측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미투온도 역시나 같은 기간 수요 예측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10월 상장이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도 10월 5일 다음 달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넵튠은 11월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가닉티 코스메틱 중국 기업으로서 5번째 IPO에 나선 기업이죠. 8월에 상장 예비심사가 통과가 됐고요. 10월 초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8월에 상장 예비심사 통과, 건강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서플러스 글로벌도 모두 상장 예비심사는 통과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예비심사 8월에 통과한 가운데 10월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파워 프리즈마는 5월에 이미 상장 예비심사 청구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서진 시스템과 클리오도 7월에 상장 예비심사가 청구가 됐습니다. 헨즈코퍼레이션, 나노바이오시스, H&T 일렉트로닉스와 CIS, 오션브릿지, 전진바이오팜도 모두 8월에 상장 예비심사가 청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전반적인 IPO에 나선 하반기 기업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증권사 IPO팀 연결해서 하반기의 IPO 유망주
중소형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오주현 IPO 이사 연결되어 있는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반기 예. IPO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히 이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서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업들 15개 정도 되면서 바이오 관련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하반기 IPO 시장 또 바이오가 주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반적으로 바이오 기업의 신규 상장 개수가 2013년, 2014년에는 한 2-3개 정도 했는데요. 2015년도부터 12개로 이제 급증을 했고, 2015년에도 말씀하신 대로 15개 이상 이제 상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이제 아무래도 그 성장성이 좀 제한적인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요, 화장품 및 그 바이오 업체들이 IPO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최근 그 사드 문제로 그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가 좀 주춤하고 있지만, 바이오 기업들의 강세는 한동안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바이오 기업들의 강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장애가격 및 IPO 공모가의 거품 논쟁도 좀 있는 만큼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거품이 빠진 부분을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사실 대형급 IPO도 예정되어 있고 또 코스닥 중소형 IPO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관심 갖는 것이 좋을지 이사님께서는 특별히 관심 갖고 계신 기업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그 IPO를 앞둔 그 비상장 기업들은 아무래도 그 상장 기업들보다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고요. 황금성이 좀 제약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관사가 산정한 공모 가격에 대한 그 밴드가 그 상장된 유사한 회사들과 비교해서 적정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회사가 보유한 그 성장 동력이 상장된 유사들과 차별성이 좀 있다면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대형주나 중소형주에 대한 그 선택 문제가 아니라 상장된 유사 회사와 비교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아무래도 투자할 때 중요하실 것 같고요. 상장을 앞둔 그 IPO 기업들은 그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예정된 회사들에 대한 IR 일정을 확인을 잘 하시고요. IR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관심 있다면 발품을 팔아야겠죠. 중소형 대형주 다를 것 없이 공모가 형성이 어떻게 됐는지 성장 동력은 차별성이 있는지 잘 체크해보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오주현 IPO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하반기 IPO 시장 전망 함께하시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 갖고 계실 기업들 얘기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계속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하반기에 IPO 대여들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모가가 얼마나 형성될까, 그리고 정말 내가 공모주 투자하면 수익률을 얼마나 얻게 될까 기대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장 첫 번째로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거래소에서 오신 분께 이 질문을 하기가 좀 민망합니다만은 하반기 IPO 시장 좀 흥행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예, 금방 말씀하셨지 하반기에는 기본적으로 그 빅3가 상장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세계 생산 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그 베트남 기업 LS전선 아시아 또 화성 엔터프라이즈 등 성장성 있는 다수의 우량 기업이 IPO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그 증권 자금 상황을 보면 현재 한 144조 원의 그 사상 최대 증시 주변 자금이 지금 투자처를 찾아서 좀 헤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경험은 2014년 하반기에 그 빅2인 삼성 SDS와 제일모직에 IPO가 공모주 열풍을 일으켰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올 하반기 IPO 시장의 흥행 요소는 충분히 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투자들이 관심만 가지면 아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낙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밥켓, 넷마블 게임즈 이 세 개만 합쳐도 시가총액이 25조 원이 되다 보니까 역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어서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IPO 시장에서 역시 또 해외 기업 유치에 대한 관심도 계속 한국거래소 측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베트남 기업 상장 유치 현장을 이미재 기자가
또 함께 했다고 하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뭐 LS전선 아시아, 네. 화성 엔터프라이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베트남에 있는 한상 기업이거든요. 예. 그거 관련해서 이제 한국거래소에서도 직접 이제 베트남을 방문해서 현지에서 이제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뭐 그 한상 기업 외에도 베트남 이제 토종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새롭게 스타트업을 진행하는 IT 기업들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현지에 있는 그 IB들과 같이 동행해서 그 상장을 유치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 기업도 그 우리나라 국내 벤처 VC들의 초기 투자 이런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증시처럼 그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베트남도 지금 갑자기 모바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IT 기업들, 그러니까 모바일을 통해서 뭐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소진욱 미래에셋 자산운용 베트남 사무소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거래소도 지금 베트남 토종 모바일 기업들에 대한 상장 유치를 논의 중에 있고 지금 몇몇 기업들은 이미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일단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6개월 정도 준비를 거쳐서 또 올해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또 오늘 또 이번에 현지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에 또 다른 기업들, 토종 기업들이 아마 상장하는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을 이끌어서 뭐 기회의 땅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가 밟았던 그 코스를 이렇게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하는 데는 더 수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베트남 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상장한 해외 기업들 보면 뭐 중국 기업도 있었고요. 그렇죠. 좀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또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뭐 화승 네. 그리고 LS전선도 있고 그리고 아까 베트남 기업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에버피아라는 기업이 지금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네. 이 기업은 지금 베트남 친구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 또 대표님이 보면 한국인이세요. 그래서 원래는 그 베트남 호치민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회사인데 이제 이후에 이제 굉장히 실적이 증가되면서 중요 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현재는 한국계 또 코스닥 시장에 지금 상장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아까도 잠시 그 쭉 리스트에서 설명이 나왔는데 뭐 미국의 잉글우드 랩이라든지 중국의 뭐 양주 금색이 차윤제조 등이 38개사가 현재 상장을 추진 중에 있고요. 뭐 나라별로 보면 뭐 미국, 중국, 베트남, 뭐 싱가포르, 일본, 이탈리아 등 7개국으로 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뭐 좀 간단하게 그 리스트를 좀 언급을 해드리면 뭐 미국에는 뭐 조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컴퓨터 기기를 제조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또 골프채 샤프트 생산업체인 뭐 아파치 골드라든지 뭐 바이오 업체인 WCCT, 또 빅데이터 기업인 PSI 인터내셔널, 그리고 액체 연료 도매업체인 마크로젠 등이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뭐 면세점을 하고 있는 JTC가 있고요. 싱가포르에서는 해상 운송업체인 아틀란틱 내비게이션 홀딩스가 또 지금 뭐 이렇게 해외 기업으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은 좀 굉장히 많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웨이나 화장품이라든지 신세통 제약 등이 지금 상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홈쇼핑을 하고 있는 레젤이 또 코코아 제조업체인 골드코드가 또 현재 지금 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지금 나가고 있는 그리고 이민재 기자가 설명해준 기업들만 보더라도 와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상장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저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항상 이면에는 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장 요건을 완화한달지 이런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기준이 좀 완화되면 아무래도 좀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도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거래소는 그 작년 말 금융업종 그 업종 특성상 매출 규모가 작고 설립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성장 유망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경영 성과 요건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은 현재 수익은 미미하지만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의 평가로 해서 이미 충분한 자금이 미리 조달되어서 재무 상태가 아주 건전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또한 그 경영 성과 요건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서 저희가 질적 심사를 통해서 기업 계속성에 문제가 없는 기업만 아주 엄선을 해서 상장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다시는 중국 원양자원 같은 사태가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역시 중국 관련 기업들이 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도 좀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다 회복된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앞으로 IPO 시장의 또 활성화,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니까 한국거래소 측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내년 IPO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림이 잡혀가고 있나요? 예. 먼저 향후 IPO 시장 활성화 추진 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거래소는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상장 진입 요건 다양화, 또 서류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IPO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그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정부와 공동으로 상장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최근 그 조선 철강 등이 구조조정을 겪는 등 한국 경제가 굉장히 변혁기에 있고 코스피 시장도 5년간 2,000포인트 주변에 박스권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거래소는 이러한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바이오, 게임 등 신성장 기업 및 신뢰성 높은 우량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해외에서는 거래소가 강점을 갖고 있는 업종 분야의 선진 우량 기업과 최근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량 기업을 집중 유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IPO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그 초대형 기업 IPO 및 외국 기업 상장이 재개되면서 투자자 IPO 시장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우량 에너지 공기업이 상장을 시작을 합니다. 8개 정도가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부 대기업 계열사의 IPO 및 우량 외국기업 상장 등으로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꾸준히 제공되면 내년에 IPO 시장도 열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참 활성화가 되겠구나, 그리고 상무님께서 바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민재 기자가 한번 생각이 날진 모르겠습니다만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한국거래소가 잡고 있는 상장 기업 수 이거 목표치 채울 수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이런 질문은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너무 잘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상장 기업 수가 내년에 더 많아지게 된다면 이것이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테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요즘에도 나타나고 있는 어떤 바이오 업종으로의 쏠림 현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우려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실 이제 IPO가 연이어 이어지다 보면, 그리고 계속해서 스팟성으로 이렇게 이슈몰이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묻지마 투자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공모주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아까도 뭐 유진투자증권 오전 이사가 얘기했듯이 좀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어떤 기업들이 적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또 어떤 기업들의 공모가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분석을 한 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은 꼭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또 이제 하반기에 아무래도 뭐 작년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하반기에 상반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그 상장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날마다 상장식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뭐 기관 투자자라든지 뭐 VC라든지 이런 분들이 애초에 투자했던 부분을 뭐 좀 이렇게 갑자기 매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엑시트를 위해서 이제 그때 아무래도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과열 열기가 아무래도 또 하반기 혹시나 아무래도 공모주가 많다 보니까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열기가 있으면 거품이 꺼지기도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대해서도 조금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묻지마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과도한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 본인 스스로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IPO 기업 소개해 드릴 때마다 그 기업의 대기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항상 꼼꼼하게 체크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무님께도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IPO 시장 공모에 참여할 때 또 주의사항도 있을 거란 말이죠. 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예, 이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옥석 가리기 부분은 충분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하반기하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시장에 나오는데,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IPO 시장은 그 수요 공급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IPO 첫째는 그 수요 측면에서 IPO 주변의 그 자금 동향, 그걸 정확히 좀 살펴보시고, 또 공급 측면에서는 IPO 기업 수들이 한꺼번에도 많은 기업들이 나오면 또 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들이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싶은 그 IPO 그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금융감독원하고 증권사하고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는 뭐 투자 설명서라든가 신규 상장 기업의 실적, 또 주관사 정보 등을 아주 자세하게 좀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IPO 시장에 참여하시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게 좀 내용을 파악하시고 시장에 참여해 주시면 아마 좋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역시 IPO 특히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그렇고요. 기대감이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상무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품은 못 팔더라도 손품이라도 팔아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고 한국거래소 사이트를 확인하시고 또 IR, 기업 공개 내용들, 기업 설명의 내용들 꼼꼼히 체크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아마 크게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IPO 시장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김병률 상무와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